오늘은 제가 재밌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하다 보면은 4명 중에 1명은 DSM-5 안에 있는 질병들을 한 가지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즉 25%의 인구가 진단이 가능한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이제 알코올리즘, 음주 중독이라던가 끊으려고 해도 뭐 끊을 수도 없다던가 아니면은 술 마시고 나서 한번 취중 운전에 걸렸다던가 그러면 그거는 알코올리즘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리 보통 때 주말에만 마셔서 나는 주중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가정불화가 있다던가 부인하고 싸움을 많이 한다던가 그럼 그거는 알코올리즘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부인하십니다. 나는 멀쩡하게 직장 잘 나간다. 그러나 가정이라는 게 직장 잘 나간다고 해서 가정이 다 평화롭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가정생활이라던가 사회생활이라던가 자기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 그럼 그거는 알코올리즘이 됩니다. 어쨌든 한국도 25%에서 진단이 가능한 정신과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젊은이가 이제 미국 대통령들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 나도 우리 대통령을 통해서 뭐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쭉 조사를 한 것을 제가 이제 그 결과를 한번 봤더니 재밌게도 한 4분의 1, 25%에서 진단이 가능한 정신과 질환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나에게 왜 우리 아이는 ADHD가 있나, 왜 우리 아이는 이게 간질이 있나, 뭐 뇌전증이라고 그러지만 뭐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은 이 큰 나라 미국에서 대통령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까 합니다. 정신과 의사 수전 정입니다. 조세프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46대 미국의 대통령인데 이분이 상원의원도 하시고 부통령 하시고 지금 대통령 4년 다 한 분인데도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심한 말 더듬이, 스터터링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대개 그 말 더듬는 것도 그 주의 산만증과 비슷하게 Neurodevelopmental Disorder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게 어린 시절 시작해가지고 일생 동안 쭉 계속되고요. 대개는 이제 두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어떤 유전적인 영향 때문에 대개 그 말 더듬이 시작하는 거는요. 2살부터 7살 사이 언제라도 올 수가 있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시작되는 나이는 6살. 그러니까 국민학교 들어갈 때죠. 아니면 유치원에. 그러니까 이때 이제 불안하고 그러면 더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 더듬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말을 할지도 알고 내용도 다 알고 그러는데 이 말을 갖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꼭 옳은 말만 내뱉으려고 이게 참았다 나오는 것 같이.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고민들을 합니다. 제가 그 레슨트 할 때 뉴올리언스에 있는 튤레인에서 했는데요. 그 남쪽 지방에서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남성인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다른 문제로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셨었습니다. 불안 증세 때문에.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이 말 더듬이가 있어서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았대요. 친구들이나 뭐 중고등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일부러 변호사가 됐답니다. 왜 그러냐면 변호사가 되면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말하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그 말 더듬이를 고치려고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정말 훌륭한 변호사가 됐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좋은 그 자기의 문제를 갖다 승화시킨 그런 좋은 예가 되겠죠. 어쨌든 이 바이든 대통령도요. 어린 시절에 매일 거울 앞에 서서 계속 말하는 거 연습을 했답니다. 그리고 예이츠라든가 키츠라든가 그 유명한 영국의 시인들, 아이리시 시인들이나 이런 영시를 외워가지고
계속 그 영시를 갖다 거기서 이제 외워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그 치료를 갖다 열심히 해가지고 프랙티스를 열심히 하고 그랬으니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제 환자 변호사처럼 이분이 그러니까 그 상원의원도 됐고 부통령도 했고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 46대 대통령을 4년간 다 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이분도 아주 그 난독증이 심했답니다. 1801년부터 1809년까지 그러니까 이분은 3대 대통령인데 2번을 하신 거죠. 8년간 했으니까. 학습장애, learning disability도 있었고 난독증이 있었고 말도 더듬고 그래서 그 문제가 많았지만은 책 읽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리딩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해서 자기 집안 서재에 몇천 권의 책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말도 더듬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만나는 걸 굉장히 싫어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누구하고 만나는 거는 가능하면은 피하고 그럼 대통령이 된 거 보면은 그것도 두 번이나 했으니까 8년이나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겠죠. 그리고 공적으로 말하는 거는 거의 피했답니다. 자기가 그 말을 혼자 타고서는 멀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거고 그 어떤 그 학자들은 이 사람이 혹시 하이 펑셔닝 어티즘에 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한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자폐 기능이 있는 사람들이 머리는 좋을 수가 있거든요. 책을 읽고 지식이 많고 그러면서 좋은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써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자기를 대신해서 뭐랄까 담화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그 미국의 왜 유명한 독립선언서 있죠? Declaration of Independence. 그것도 이 사람이 저자였고요.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했지만 그 중에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처음에 미국에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있는데 민주당을 처음에 이분이 시작을 한 분이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버지니아 쪽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 옛날엔 그 버지니아 주가 굉장히 폴리티컬하게 강했었죠. 왜냐면 처음에 그 영국에서 플리머스 타고서 온 사람들이 되게 그쪽에 많이 이제 살았지 않습니까? 농사도 짓고.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버지니아교 대학교를 갔다가 처음으로 지었고. 그러니까 이런 그 뭐 난독증도 있고 말도 더듬거리고 학습장애 있고 그랬지만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뛰어넘어 가지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2번이나 당선되었던 이제 그런 대통령이었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얘기를 드렸는데 잠깐 리뷰를 복습을 해보면은요. Neuro Developmental Disorder라는 거는 이제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속 어른이 될 때까지 지속되는 그런 거고 어떤 점에서는 이제 되게 브레인하고 관계가 되는 거고요. 발달 장애들, 특히 신경 발달 장애들로서 오는 병들이 제일 먼저 지적 장애. 그전에는 그걸 이제 mental retardation이라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intellectual insufficiency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ommunication disorder, 말을 듣는 걸 못하거나 말하는 걸 못하거나 아니면 stuttering, 말 더듬는. 그 다음에는 이제 자폐, 스펙트럼 디지즈, 그 다음에 주의산만증, 그 다음에 학습장애, 운동장애. 운동장애는 틱이나 뚜렛 신드롬 같은 게 이제 운동장애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이 대통령들이 많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한 가지가 있으면은요, 다른 것도 같이 올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왜냐면 그 너브가 디벨롭 된 상태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의산만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특수 그 학습장애 또는 디슬렉시아, 난독증 뭐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왜 ADHD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튀기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같이 오는 수가 많습니다. 코모비드 컨디션이라고 그러는데 둘이 같이 올 수 있는 병들. 자폐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주의산만증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두 가지를 다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35대 대통령 JFK, 존 F. 케네디. 인기가 많았던 대통령이죠. 천일 대통령이라고도 부르죠. 43살에 대통령이 됐고 텍사스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환호하는데, 텍사스가 어떤 주입니까? 굉장히 공화당의 텃밭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주 민주당에서 굉장히 떠오른 별 같은 사람들이었으니까 주위에서 많이 자동차를 갖다가 이게 완전히 프로텍트 된 거, 안전한 걸 타십시오 그랬대요. 근데 그걸 말을 안 듣고 총알 맞아가지고 사망했던 그런 젊은 대통령이었죠. 존 F. 케네디가 굉장히 그 난독증이 심했답니다. 읽는 거가 힘들었고, 또 이분이 그 다음에 학자들 말에 의하면은 주의산만증 증세도 꽤 심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누가 있으면은 이 사람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이렇게 움직이지 그냥 앉아있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고 그러고, 앉아있을 때는요, 이게 손가락으로 이게 자기 앞니를 갖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쳤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질 못했던 거죠. 다른 이제 그 육체적인 병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존 F. 케네디의 아버지가 왜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들을 그냥 푸시를 했나 봐요. 정치가의 길로 가게. 그래가지고 그 푸시 때문에 이분이 특히 더 이제 불안 증상도 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IBS라 그래가지고 Irritable Bowel Syndrome, 그러니까 신경성 대장염 이런 것으로 많이 고생을 했고, 해군에 나가가지고 왜 사고가 있어가지고 자기 부하들이 이제 있는 것을 배를 타고서 이걸 데려와서 구출해 주느라고 많이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백을 많이 다쳐서 이제 백페인도 심했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 심한 알러지도 많았고 IBS 그 대장염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그 많이 알려진 것이 난독증. 그런데 참 그 재밌는 것은 이분이 굉장히 그 비주얼 메모리가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봤으면 그거를 굉장히 아주 잘 기억을 했대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놀래게 하고, 그러니까 브레인이 좋았던 거죠. 기억력도 좋았고.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최연소 미국에서 대통령이 됐던 거죠. 제1대 대통령,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조지 워싱턴. 이 조지 워싱턴은 1789년부터 1797년까지, 그러니까 이분도 8년 한 거니까 두 번 대통령이 됐었던 거고 1대 대통령이죠. 이분은 난독증이 너무 심했대요. 그래서 쓰지도 못하지만 읽지도 못하고 문법도 모르고 그런 건 전혀 몰랐답니다. 그리고 본래가 이 조지 워싱턴은 워싱턴 DC 근처에 이게 포토맥 강물이 흐르는데, 제가 이제 거기를 조지 워싱턴의 그 생가, 지금도 거기는 이제 유명한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한 번씩 가서 이제 구경을 하죠. 그 집을. 커다란히 농사 짓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농사를 지으면서 농기구를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그 포토맥 강물이를 어떻게 이렇게 막아서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생선도 많이 잡아들여가지고 그거를 잘 저장했다가 이제 팔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군대 생활하고 그럴 때 이런 재정적인 것들을 자기가 어느 정도 확보하지 않았을까, 이제 저 혼자 생각인데요. 이렇게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쓰고 뭐 그런 거 그나마 모른다 그래서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모든 훌륭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케네디도 그랬거든요. 자기는 주의산만도 있고 뭐 잘 읽고 쓰지 못하지만 자기 주위에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뒀었죠. 특히 이제 자기 동생 로버트 케네디 같은 사람은 문장의 대가였고 아주 침착했고, 그 나중에 그 사람은 자기가 법무부 장관도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두어서 자기 일을 갖다 그분들한테 다 맡기고 믿고,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빌 클린턴 42대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도 1992년부터 2000년까지 8년 동안 이제 대통령을 했죠. 이 사람은 그 히어링의 문제가 많았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이제 부청이 꼈으니까 잘 몰랐겠지만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빌 클린턴도 꽤 주의 산만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도 똑똑하고 훌륭한 힐러리 클린턴 와이프를 자기 부인으로 해가지고 많은 일이 도움을 받았고, 은퇴한 후에는 자기가 이 듣는 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첼시 자기 딸하고 같이 자선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저개발 국가에다가 이 히어링 에이드를 많이 보냈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널드 리건은 40대 대통령인데, 그분은 나중에 이제 물론 치매가 있었던 거는 그건 대통령 끝나고 나서지만은,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귀를 갖다가 상해가지고 이분도 거의 한쪽 귀는 전혀 못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근시가 꽤 심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뭐 안경이 있으니까 많이 어떤 점에서 도움을 받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아이젠하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우리에게도 많이 친숙한 사람이죠. 34대 미국의 대통령이었고, 이분도요 굉장히 난독증이 심했답니다. 그러니까 글 읽는 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니까, 그래서 아마 군대 계통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모든 연합군 사령관이었고, 그래서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하는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이분이 콜롬비아 대학교의 총장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읽고 쓰고 잘 못해도 능력이 있고 밑에 사람 좋은 사람들을 쓸 수 있으면은 대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대학교 총장도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되기에 많이 도움을 받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드로 윌슨, 28대 대통령인데 베르사유 조약을 해가지고 제1차 세계대전을 끝내서 노벨상까지 받았지만 한국인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됐던 사람이죠. 어쨌든 이 사람도 난독증이 굉장히 심해가지고요, 9살까지는 알파벳을 몰랐답니다. 쓸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하도 한심하니까 12살쯤 됐을 때 잘 읽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걸 가르쳐 줬대요. 웅변. 그래서 이제 웅변은 이제 그 기억으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대통령이 됐는데,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총장도 했고, 결국은 1차 대전 끝내는 것 때문에 노벨상까지 받았지만 그 문제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가장 우리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존경을 많이 받는 대통령이 16대 링컨 아닙니까? 이 링컨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실패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뭐 처음 비즈니스 시작해가지고 망했고, 하는 것마다 안 된 게 더 많았고, 그러다가 뭐 한 번 나가가지고 시의원에 됐고, 또 한참 안 되다가 뭐 돼서 한 번 뭐 국회의원이 됐고, 이런 세니터도 됐고, 하여튼 그래서 항상 불안했고 우울했고 자살을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하는 동안에도 이 사람은 너는 잘못된 대통령이다라고 계속 지시를 받았고, 또 오죽했으면 이 사람이 이제 자기에게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소지품 중에 보니까 어떤 소녀가 줬더니 자기 이름이 들어간 손수건이 있는데, 조그만 지방신문에 링컨이 잘한다라고 칭찬한 게 있는데, 몇 년 전에 나왔던 그거 기사를 갖다 이렇게 오려서 들고 다니더래요. 죽었을 때 보니까 거기 나왔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울하고 불안하고, 또 이분이 이게 모든 그 팔다리에 이게 조인트가 너무 이렇게 플렉서블하고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말판스 신드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후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런 의심을 하는데,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여러 가지가 전부 다 힘들었던 사람인데, 그 대통령을 해가지고 노예도 해방시키고 남북전쟁을 갖다 승리로 이끌었던 훌륭한 대통령이었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사람은 제4대 대통령, 아까 3대가 토마스 제퍼슨이었죠. 4대 대통령인데, 이분은 뇌전증,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전에는 간질이라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뇌전증이라고 말이 바뀌어서 에필lep시 환자였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헌법 제정도 하고 삼권 분립을 시키는 토대를 잡았던 그런 훌륭한 일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티오도어 루스벨트, 테드 루스벨트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 테디베어 같은 거 이제 이 사람이 때부터 이게 만들어졌대죠. 26대 대통령이고 일생 동안 심한 천식을 앓았고요.
그다음에 어린 젊은 시절에 권투를 좋아해가지고 권투를 하다가 하도 세게 머리를 맞아가지고 한쪽에 그 각막이 튀어나왔답니다. 한쪽 눈이 안 보였던 장님이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옐로스톤이죠? 그 국립공원을 처음에 제정했던 그런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사촌쯤 되는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 이 사람은 이제 6번 대통령 지나고 나서 32대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39살에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반신이 마비됐죠. 자기 부인이 그 유명한 엘레노 루즈벨트였습니다. 엘레노인데 부인이 그냥 정치를 계속 해라.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선거운동 해가지고 그 다음 해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기가 이 하반신이 이제 마비된 거를 언론 하는 사람들한테는 나타내지 말게 항상 상반신만 보이게 하고,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꽤 강했대요. 팔이랑 이런 거는. 그래서 웬만한 군대는 이게 팔 가지고 좀 이렇게 움직이기가 쉬웠고, 열심히 운동을 했고, 주위의 사람들을 파지티브하게 보는 사람들을 주위에 많이 두었고, 수영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대통령을 딴 사람들은 2번밖에 못했지만은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간, 그러니까 3대를 한 거죠. 이분이 돌아가실 때는 2차 대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젠하워가 됐을 때 이제 2차 대전이 끝났지만, 그 2차 대전 하는 것을 계속 거기서 관조했고, 심한 공황, 디프레션이 왔을 때 그것을 또 넘기는 것들을 이 사람이 했고요. 그다음에 그 마치 오브 다임스라고 폴리오 페이션트를 위해서 기관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중요하게 했는데, 그 엘레노는 굉장히 불행했죠. 이분이 다른 여자분들하고 더 친했고, 부인은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찾아다니고 일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결핵을 걸려가지고 이 엘레노는 나중에 결핵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엘레노의 그 일생 길을 보면은 그래도 뒤에서 계속 남편을 갖다 서포트를 많이 했고요. 혹시 자녀나 아니면 남편이나 자기 딸이나 이런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절대로 문제만 포커스 하시지 마시고요. 결국 문제는 본인이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발달장애니까 계속 가지고 있지만 잘하는 걸 찾아가지고 잘하는 걸 길러줘가지고 큰 나라 지금 대통령도 됐는데, 저의 지금 시청자분들이 오스트레일리아도 계시고 캐나다도 계시고 미국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계시는 거 압니다. 자녀를 완전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인카리지 해주시고 걔네들한테 희망을 주시고, 남편들이 ADHD 있고 남편들이 지금 문제가 많다고 댓글 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남편들도 잘못하는 거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시지 말고 잘하는 거 칭찬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자신의 잘못을 갖다 많이 고치고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 가지 대통령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